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의 240년 대통령 역사상 처음 여성 대통령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확률은 가장 적게 잡아도 50%입니다. 민주당은 잡음과 반론까지 포함해 어찌 보면 역사상 가장 민주적인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첫날은 지난 1년 동안 대통령 자리를 놓고 싸웠던 버니 샌더스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지지하긴 했지만 클린턴 후보가 자신의 아젠다를 받아들인 부분을 강조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샌더스 후보는 100%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And I move that Hillary Clinton be selected as the nominee of the Democratic Party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그리고 버니 샌더스 후보는 전당대회장에서 퇴장했습니다. 이로써 샌더스 후보는 대선에서는 사라진 인물이 됐습니다. All in favor of the motion say aye. Opposed no. The ayes have it. 네, 어제 연사들은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미 외교 정책에서 미국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발언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자라는 데 많은 초점을 맞췄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나 영화배우 메릴 스트립도 그랬습니다. What does it take to be the first female anything? It takes grit. And it takes grace. 자신의 딸이 클린턴 후보의 브라더와 결혼했었던 바브라 박서 연방 상원 의원은 힐러리 클린턴이 자신의 그 딸이 낳은 손주에게 얼마나 할머니다운 할머니였던가를 강조했습니다. 경관의 총에 맞아 아들 땅이 숨진 9명의 흑인 어머니들과 911 사건 피해자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또 의리 있고 용기 있는 여자 공직자인지를 개인의 체험 스토리로 말했습니다. Hillary Clinton isn't afraid to say that black lives matter. 어제 연설의 으뜸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 빌 클린턴은 인간적인 면이 좀 모자라 보인다는 힐러리 클린턴을 아주 인간적인 사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1971년 예일대학교에서 화장 안 하고 두터운 안경을 쓰고 힐러리 클린턴 그때 그 모습 첫눈에 반했다는 그때부터 45년 동안의 힐러리 클린턴의 인간적인 모습과 직업적인 그 철저함을 말했습니다. 자신이 힐러리 클린턴 주변을 도서관에서 며칠째 맴돌기만 하자 힐러리 클린턴이 먼저 다가와서 서로 이름이라도 알고 이렇게 그 시간을 보내야지 되는 것 아니냐면서 자신을 힐러리 로담이라고 소개했을 때 할 말을 잃었었다고도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의 일, 여성의 일에 완전히 그 자신의 모든 것을 파묻는 힐러리 클린턴에게 빌 클린턴, 당시의 남자친구가 결혼하기 전에 공직에 그 출마할 것을 권하자 힐러리 클린턴이 정신 나갔느냐, 아무도 여자인 나를 뽑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했었다고 상기했습니다. She go home to Illinois or move to New York and look for a chance to run for office. She just laughed and said, "Are you out of your mind? Nobody would ever vote for me." 네, 첼시를 낳기 전에 이제 그 양수가 터진 일, 또 첼시를 기숙사에 데려다주고 부모가 느꼈었던 그 아쉬움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따뜻한 면을 말하면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두 가지 메시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45년을 옆에서 살아봤더니 절대로 그 현상에 만족하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거기서 나와서 더 좋게 뭔가를 이뤄낸다는 것. You would say, this woman has never been satisfied with the status quo in anything. She always wants to move the ball forward. That is just who she is. 그리고 그런 힐러리 클린턴이 그야말로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The best darn change maker I have ever known.
또 절대로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자신이 그 힐러리 클린턴이 그 커리어를 희생하고 결혼을 해서 그런 그 결혼이 후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는데 어제 빌 클린턴 전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에게 졌었던 그 남편으로서의 그런 빚 많이 그 갚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연설 훌륭하게 했습니다. 네, 버지니아주의 사선 그 마크 김 하원 의원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그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연설에 대한 느낌이 있으실 것 같아요. 남편이시기도 하고 아이의 아빠이기도 예. 하고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보셨어요? 먼저 아주 훌륭한 연설이라고 봐야 되고요. 빌 클린턴은 언제나 스피치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 영어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 set the bar high라는 그는 네. 그 너무 그 기대감이 너무 높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항상 그렇게 염려를 하는데 저는 빌 클린턴 대통령은 20년 동안 이제 가끔 만나고 이제 많이 들어봤는데 만날 때마다 들을 때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제 그 스피치도 아주 완벽하게 힐러리 클린턴의 모습을 저희가 잘 모르는 사적인 그런 개인적인 모습을 잘 보이면서 또 그게 왜 대통령의 필요한 그 성격이라던가 필요한 모든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네, 그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그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있을 것이라고. 예, 그렇죠. 왜냐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를 하다 보니까 뭐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 잘 알고 또 그분의 능력과 모든 면으로 봐서 저희 생각으로는 진짜 아주 너무 좋은 후보다. 미국에 꼭 필요한 대통령이라고 보지만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특별히 유권자들은 정치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안 쓰고 가끔가다 신문이나 TV에 보면 힐러리 클린턴 뭐 이러다 저러다 하니까는 양당에서 너무 심플하게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사람을 그 페인팅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으로 어느 누구나 인간이라는 건 심플한 게 아니라 컴플렉스하신 인간인데 그 컴플렉스한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서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무슨 상황에서나 무슨 일을 했던 건 무슨 직분을 했던 간에 힐러리 클린턴은 믿을 만한 사람이고 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남들을 위해서 항상 도와주는 사람이다. 아주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네,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된다면 클린턴 그 전 대통령이 이제 미스터 젠틀맨이 되는데 이것도 예. 미국에는 어떤 그 좋은 점 자산 에셋 같은 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한때는 그런 좀 염려가 있었잖아요. 미국이 처음 시작할 때 미국은 영국에서 떠나서 영국에서 했었던 그 독재제, 그러니까 왕국에서 한 사람이, 한 가족이 네. 제대로 나오는 그런 정치보다 우리는 민주주의로서 우리가 뽑아야 된다는 그 개념을 가지고서 미국을 만들었는데 바로 240년 전 여기 필라델피아, 저희가 있는 필라델피아에서 그 Declaration of Independence를 작성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뭐냐? 그때만 해도 인구가 많아봤자 100만 명 겨우 남았었고 또 13주에 대부분이 백인학과 인종 차별 같은 문제는 노예 문제 외로는 별로 없었고 여러모로 봐서 좀 단순한 나라였잖아요. 지금은 320 million American 그리고 전 세계 가장 파워풀한 나라고 또 전쟁 글로벌 테러리즘이라는 상상도 못했었던 그런 사건이 터지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 봐서 전 세계에 가장 지금 위험한 브렉시트도 있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단 한 사람이 모든 걸 지배할 수 있다는 거는 생각하기 참 힘든 거예요. 암만 기능이 많다 하더라도 한 분이 혼자 한다는 거는 참 힘들 텐데 우리는 다행히 한 분이 아니고 경험 있는 가장 그 대통령 중에서 성공했었던 클린턴이 대통령으로서 또 힐러리는 그 옆에서 보면서 또 상원의 의원, 또 세크레터리 오브 스테이트로서 그 둘의 능력과 경험을 같이 쌓아서 백악관에서 지휘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미국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좋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도 샌더스 후보들 전당대회장 나가니까 오히려 더 조용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많은 그 한인들이 어제 이제 마크 김 하원 의원께서 팀 케인 후보가 왜 좋은 그 부통령 후보인가를 얘기해 주신 다음에 좀 동료로부터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아니 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샌더스 후보를 부통령으로 지명했다면 저렇게 샌더스 후보 지지자들이 싫어하지 않을 텐데 그럴 수는 없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글쎄 그 결정이야 힐러리 클린턴이 혼자서 하신 거기 때문에 저희는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어로 말해서 there's time for campaigning and time for governing. 네. 그렇잖아요. 이게 동전에 항상 두 면이 있는 것처럼 정부와 정책은
정치로서 한쪽이고 정부와 정책을 딴 쪽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선거가 통과되면 그 다음에 거버닝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실수로 많이 하는 정치인들은 항상 politics, 캠페인만 생각하고 거버닝을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약속은 무조건 약속하고서 선거가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런 상황으로 거버닝을 잘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힐러리 클린턴이 샌더스를 이번에 부통령을 뽑았다면은 너무 많이 거버닝보다 politics를 생각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 민주당 전당에서 그 진보와 또 이제 다른 민주당 후보들 다 한 자리에 모아서 똘똘 뭉치는 파티 유니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미국의 future governing policy에 대해서 생각을 덜 한다고 봅니다. 다만 팀 케이는 그 반대로서 politics보다 governing 훨씬 더 중요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힐러리 클린턴의 생각으로는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나는 내가 대통령으로서 하고 싶은 정책이 더 중요하다. 정부를 governing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질문을 먼저 드려야지 되겠네요. 오늘 이제 연설을 하게 될 그 팀 케인 그 부통령 후보의 경우는 역시 그 클린턴 집안과 마찬가지로 마크 김 하원 의원께서는 한 20년 친구로 봤기 때문에 이 팀 케인 부통령이 됐을 때 뭐가 좋을까 한인 그 유권자들에게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예.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팀 케인 부통령 후보하고 만났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버지니아이기 때문에 버지니아에 우리 팀 케인 상원의원이 오셨는데 아침에 브렉퍼스트에 좀 사실 보면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저께 일요일 날 저희 아주 친한 친구 필리핀어 계통 친구가 목숨을 잃었는데 아파트에서 그분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팀 케인의 아주 보좌관 중에서 북버지니아 담당하시는 아주 높은 분이었는데 저하고 아주 개인적으로 친한 친구거든요. 네. 그래서 팀 케인 상원의원도 저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버지니아에서 지금 아주 마음이 울어서 안타까운데 오늘 팀 케인 후보가 버지니아 주 델리게이션 미팅에 와서 카메라 생방송 다 하는데 그 중요한 시간을 시간의 한 3분의 1을 이 조 몬타노는 저희 친구 필리핀어 그 전 스태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조는 이런 사람이었고 저런 사람이었고 어떻게 했었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줬고 그 친구는 이민자의 아들로서 이민자의 중요한 법안 정책 개혁 같은 것도 나한테 계속 러비하고 또 그 커뮤니티에서 항상 동양인들과 또 라티노 또 무슬림 계통 커뮤니티에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나에 대해서 나는 많이 교육시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느끼면서 자기의 아주 사랑했었던 스태프가 목숨을 잃었는데 필리핀어 계통 아시안 계통으로서 자기한테 그렇게 교육을 했다고 그런 식으로 아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눈물을 흘리면서 느낀 게 이분은 정치보다 남들 앞에서 안 해도 할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힐러리 클린턴과 손잡고 조 몬타노를 위해서 선거를 이기겠다. 조 몬타노는 우리 필리핀어 계통 저희 친한 친구를 위해서 이번 선거를 이기겠다. 그래야지만 조가 원했던 이민개혁, 무슬림과 히스패닉과 모든 사람들의 사이가 좋은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은 정치인보다 정책을 진짜 미국의 제일 중요한 소수민족 이민자들이 제일 중요한 그런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인물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인간적으로 의리 있고 철학 있는 정치인이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요. 힐러리 클린턴 후보 정말 오래전부터 알았고 역시 20년. 어제 그 미주 한인이나 한반도와 관련해서 클린턴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후보보다는 더 좋은 대통령감이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보니까 연사들 보니까 국방정책 같은 거 얘기하겠던데, 그런데 사실 그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국방정책은 북한에 대한 정책을 포함해서도 너무 강성이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국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간단하게 난 이렇게 하겠다고 할 수가 없는 게, 미국, domestic policy는 게 좀 더 쉽잖아요. 왜냐면 100% 우리 연방 상하원과 또 주의 주지사들과 대통령과 함께 모아서 미국 도메스틱 내에서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국제 문제, foreign policy에 되면은 저희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민주당 쪽에서는 좀 조심히 말을 하는 이유가 괜히 섣불리 얘기했다가 외국에 있는 다른 인디펜던트 나라의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하면 우리는 전혀 컨트롤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에 반응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가 요즘 저희가 제일 염려되는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은 대통령은커녕
어떤 단체의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말하는 게 너무 쉽게 말하고 의미도 없는 말하고 또 무게가 없는 말을 해가지고 특별히 국제적인 상황에서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이 너버스해져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이 시각이 바뀌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힐러리가 좀 조심하게 참신하게 얘기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네, 저는 이제 뭐 정치는 전혀 모릅니다만 전당대회는 저도 수십 년 봤으니까요. 이번에 예. 그 공화당 전당대회를 보고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면서 전당대회이지만 이것도 역시 그 정치적인 경륜과 경험이 있는 당이 훨씬 안정적으로 좀 잘한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 그렇게 볼 때 이 마크 김 하원 의원도 4선 그 하원 의원이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공화당 후보에게 민주당 지금 전당대회 하고 진행되는 거 보니까 이길 확률이 좀 더 높아지는 것 같네. 뭐 이런 안심이라고 할까요? 이런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저희 개인적으로 선거도 몇 번 해봤고 또 남들 후보들 캠페인 많이 도와줬는데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입니다. 캠페인을 하려면은 제가 영어도 할게요. 네네. There are only two ways to run a campaign. There's only two ways to run a campaign. One way is to run unopposed. The other is to run scared.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정치에 나가서 출마해서 선거를 하려면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하나는 아예 도전자 없이 그냥 오토매틱으로 이기는 그게 제일 좋은 거고 네. 그게 아니라면은 내가 오늘 당장 질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서 악착같이 끝까지 싸우면서 이겨야 된다 그런 말이죠. 러닝 스케줄이라는 거는 너무 무섭기 때문에 끝까지 항상 조심하면서 생각을 해서 절대 자신감 가지 않고 절대 우리가 이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우리가 지고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서 해야지만 이긴다고 봐요. 그래서 저도 제일 처음에 선거했을 때 안심했었으면은 저도 뭐 질 수가 있었는데 아주 알쓸하게 51대 49로 이겼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저도 항상 느끼는 게 I always run scared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민주당 쪽에서도 절대 we don't take anything for granted. 이번에 뭐 도널드 트럼프가 안 좋은 후보를 하더라도 그동안 권한 측에서 17명의 후보 중에서 성공을 했고 또 이만큼 돈도 많이 지금 올리고 있고 여러모로 TV 매스컴도 많이 타고 하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한눈 팔지 않고 집중하고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심함과 겸손함이 또 정치인이 꼭 가져야지 될 것이라는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네, 마크 김 4선 하원 의원이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는데요. 내일, 네,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모실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예, 지금 좀 괜찮아요. 네. 괜찮겠죠, 네. 내일 다시 오늘도 중요한 말씀 많이 나오니까. 예. 네, 고맙습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말씀 잘하시죠? 이분은 뭐 말씀만 잘하신다기보다 말을 잘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은 당분간은 말만 잘해서 다른 사람 마음을 살 수 있지만 오래 장기간으로 보면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훌륭한 한인 정치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 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후원이었습니다. 이 마크 김 하원 의원은 뭐 민주당이니까요. 원래부터 샌더스와 싸울 때부터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했었던 정치인이고 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정치인도 아니고 공화당, 민주당 때로는 이슈에 따라서 보는 김동석 뉴욕 시민참여센터는 어제 그 민주당 전당대회와 그 분위기를 어떻게 봤는지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소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좀 전에 그 마크 김 그 하원 의원께서는 뭐 여러 가지 그 긍정적인 면을 그 전해 주셨고요. 지금은 뉴욕 시민 참여센터의 김동석 그 상임 이사 연결됐습니다. 좀 다른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김동석입니다. 네, 지금 역시 그 필라델피아 현장이시고, 지금 그 버니 샌더스 후보는 대선 후보 되는 걸 완전히 포기했고요. 그리고 그를 지지했었던 사람들도 전당대회장에서 밖으로 나갔는데, 나간 그 지지자들은
아직 뭐 그 완전히 포기한 것 같지 않은 포기 안 했다기보다는 힐러리 클린턴을 찍을 준비는 확실히 안 돼 있다는 것까지는 느껴지거든요. 현장에서 보실 때는 어느 수준입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오늘 3일째인데 어제 지나면서 버니 샌더스가 민주당의 후보가 될 가능성 이런 것들은 뭐 전혀 없어졌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온 후부터 이 한 절반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이 전당대회장을 보는 전문가들 미디어에서 나오는데 이런 버니 샌더스 지지자들이 짐 싸들고 나오자 이제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당에서 후보 정리가 안 돼가지고 당에서 나와서 다른 당에 모자를 쓰고 나갔던 힘하고 지금은 다르다. 그러니까 버니 샌더스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 버니 샌더스 지지자들이 다른 당 쪽으로 옮겨봐야 되지 않냐라는 논의가 이제 어제 오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서부터는 이제 대회장 안에 있던 버니 샌더스 지지자들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처음으로 물리적 충돌이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에요. 체포도 됐거든요. 네. 그렇죠. 버니 샌더스 힐러리 후보로 확정됐다는 공개 어나운스먼트가 나오자마자 전당대회장 입구 쪽에 있던 버니 샌더스 지지자들 경찰하고 물리적 충돌이 처음 벌어졌는데요. 사실 여기 이번 전당대회 이걸 보면 이걸 좀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DNC에서는. 그래서 전당대회를 치르는 이 컨벤션은 빨리 아주 굉장히 한 30분 이상 가는 이런 시내에서 외곽에 있는 체육관에서 이거를 하고 농구장에서 이걸 하고서 그 다음에 컨벤션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당의 활동들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되게 시내에 샌더스 지지하는 시위대들이 있는데 거기까지 이렇게 가는 이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이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서 이렇게 만들어서 다 셔틀버스로 다 이제 델리게이시나 참관인들을 실어나르고 이런 걸 보면은 이거를 예상하고서 어떻게 해서든지 돌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된 거가 엿보이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좀 전에 말씀해주신 지금 버니 샌더스의 지지자들이 그저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지 않고 투표장에 안 나간다는 게 아니라 다른 당으로 갈 준비가 시작이 됐다고 했는데 그 다른 당이라는 게 공화당을 의미합니까? 공화당 이외의 다른 당까지 포함해서입니까? 지금 그린파리 얘기가 구체적으로 이메일로 버니 샌더스 지지자들에게 보내지고 있습니다. 누가 보내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제 처음 많이 나오기 시작한 게 버니 샌더스 지지자들의 움직임이 이제 2010년도에 위력을 발휘했던 우좌파의 티파리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버니 샌더스 지지하는 많은 대중들이 이제 조직화돼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니 샌더스 캠프가 좀 한 3개로 다 나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 3분의 2는 당 안에서 나와야 되지 않느냐. 가령 DNC 이런 조직이 뭐고 지도부가 뭐고 우리말로 하면은 중앙 권력 이런 것들이 지금 아닌데 여기에서 만들어내는 후보인데 이걸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런 논의가 이제 이메일에서 되게 되고 그러려면은 어떤 데로다 이거를 옮겨야 되느냐. 이런 논의가 오면서 굉장히 빨리 그린파리 얘기가 나오고 이거를 받아가지고 그린파리에 지금 후보로 다 결정이 돼 있는 질 스타인이라는 그 여자분이 만일에 버니 샌더스나 지지자들이 오면은 충분히 자리를 양보하고 할 용의가 있다. 이런 이제 얘기도 하게 되고 이런 양상으로 좀 한편으로는 가고 있습니다. 네, 질 스타인은 내과 의사이고 역시 그 자신도 액티비스트였고 또 힐러리 클린턴과 마찬가지로 여자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 그린당이 버니 샌더스가 얘기했었던 것과 아젠다가 똑같은 게 많으니까는요. 그럴 게 또 있네요. 이게 힐러리 클린턴은 두 사람이 대회할 때는 힐러리 클린턴이 이기거나 어떤 때는 도널드 트럼프가 이기지만 또 다른 당까지 합치면 힐러리 클린턴이 도널드 트럼프보다는 조금 불리하잖아요. 지금까지 보면은요. 그렇습니다. 지금 공화당 전당대회 효과 때문에 그런지 전국적인 지지율로 보면은 힐러리 클린턴하고 도널드 트럼프가 엎치락뒤치락 오히려 트럼프가 앞선다라는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 놓고 볼 때에 1992년에 공화당에서 로스페로가 나와가지고서 공화당을 속색했던 거하고 그다음에 2000년도에 엘고거가 혼났던 멜튼 에이더 이런 거하고는 이 위력이 다르기 때문에 네. 지금 이 버니 샌더스 쪽에서는 사실 버니 샌더스 쪽을 힐러리 캠프가 충분히 달랠 수 있는 여지가 많았었는데 악재가 갑자기 몰랐던 건지 모르는데 터진 거. 그 다음에는 지금 이 정강 정책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오바마 연장일 수밖에 없는데 뭐가 변하냐. 이제 이런 게 버니 샌더스 쪽에서 버니 샌더스가 나와서 자기 지지자들을 설득하고 달래고 그래서 힐러리를 중심으로 뭉치자라는 거에 대해서 외면하고 도망가는 그런 이유가 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봉합하거나 할 방도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또 팀 케인이라는 그 러닝메이트 선택 자체가 이거는 오히려 힐러리 자리보다 더 중간 우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뭐 맞은 것 같은 이런 그 심정을 버니 샌더스 지지자들은 갖게 된 거죠. 네, 버니 샌더스라는 사람이 처음 나와서 데모크라틱 소셜리스트를 얘기를 했을 때 미국에서 처음으로 소셜리스트라는 말이 들리네 해서 그렇게 정치혁명을 한 아버지가 그 아버지는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라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낳은 자녀들이 지금 아버지한테 반발하고 있네요. 이 말씀 들어보니까요. 어제 그 현장에서 느끼시기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 참 그 로봇 같다라고 평가를 많이 받았던 그 부인을 인간적이고 믿을만한 그런 지도자로 부각시킨 그 연설이요. 샌더스 지지자들은 어떻게 봤을까 궁금합니다. 그냥 일반인 눈으로 보면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 전당대회 목표는 이거를 단합시키고 봉합해서 동력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렇게 하기에는 그 샌더스 지지자들에게는 빌 클린턴의 연설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느냐 좀 냉소적인 반응들이 많았다. 이 샌더스 지지자들로부터 나오는 그런 반응은 그게 이제 각 공중파뿐만 아니라 케이블에서 나오는 그 전문가들이 그 이유로다가 이 논평에 그런 내용이 많았고요. 오늘 아침에 어디서 이 전당대 브리핑, 어제 저녁 때 브리핑하는 CBS 허브에 가가지고 들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클린턴 캠프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게 봉합이 안 되고, 가장 큰 그 무기는 가장 크게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대통령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빌 클린턴의 그런 무기가 사실 어제 연설에는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 샌더스 지지자들을 좀 가까이 당기는 데는요.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바마 대통령 연설하죠? 그렇습니다. 이제 조 바이든 부통령도 아마 오늘 나올 거고요. 사실 이 민주당 이 컨벤션이 얼마나 이 준비팀이 투주했으면은 공화당 클리블랜드 때는 이 정강 정책에 대한 그 평가도 그다음에 그 내부의 회의도 그리고 하루하루 스피커들 그 리스트도 다 미리 나왔었는데 여기에는 큰 사람 한두 명 아니면 말고는 전혀 리스트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때는 오바마 대통령하고 또 바이든 부통령 그리고 팀 케인 러닝메이트가 나와서 선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마이클 블룸버그 그렇죠. 나오고. 마이클 블룸버그의 이제 변수도 여기저기 얘기가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보이는데 역시 오바마가 어떤 논리로 참 이게 델리게이트합니다. 사실 버니 샌더스 뒤에 지지자들의 열기라는 거는 2008년도 오바마를 보고 나왔던 이런 세력인데 그래스루트인데 이거에 대해서 버니 샌더스가 끌고 다녔는데 거기도 통제나 이게 안 되는데 이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논리로 그 스마트한 대통령이 어떤 논리로 어떻게 연설을 해가지고 이 힐러리 클린턴 그 대통령 만드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까 아주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네, 김동석 뉴욕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였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잠시 뒤에는 오늘 이런 뉴스가 나왔네요. 예전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저격을 시도했었던 존 힌클리가 곧
보통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데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정리를 해드릴 두 가지 내용은 역시 그 미국에 관한 것인데 인권, 또 하나는 자본주의. 35년 전이었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그 호텔 앞에서 영화배우 그 조디 포스터에게 뭔가 좋은 아주 그 인상적인 그런 것을 남기기 위해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팀이 나오는데 저격했다가 뭐 결국 그 당시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한 2주일 동안 병원에서 입원해 있었잖아요. 뭐 실려갈 때 유명한 말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그 제임스 브레이디가 대통령의 그 당시에 그 비서실장이었었죠. 머리에 총을 맞아서 2014년도 숨질 때까지 28년 동안을 휠체어를 타고 다녔어야지만 됐습니다. 그런데 워싱턴 DC의 판사가 이 존 행클리 주니어가 이제는 뭐 나이가 61살이나 됐어요. 그 당시에는 젊었었지만 쉐기머리 했었던 그런 청년이었는데 천식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60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질병을 다 갖고 있고 현재까지 그 워싱턴 DC에 있는 그 정신병원에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연방 판사가 충분히 의사, 이게 참 미국적인 거예요. 의사가 이 사람 다 여러 가지 뭐 우울증이라든가 뭐 집착증이라든가 다 치료가 됐으니까 충분히 외부에서 물론 그 제한은 있겠지만 그 총을 쏜 범인이기 때문에 생활을 할 수 있다 하고 그 판결을 내린 겁니다. 지금까지도 뭐 지난 17년 동안은 가끔 그 어머니와 같이 생활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지금 90세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그 병원에서 완전히 그 퇴원할 수도 있는 일인데요. 물론 약은 계속 먹게 되는데 그럼 90세 된 그 어머니가 이제 61살 된 아들에게 약을 계속 먹일 수 있는가? 이 아들이 다른 또 해를 미치면 어떡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연방 판사는 당연히 그 레이건 가족들과는 접촉 못하게 하고 근처에 못 가게 하고 조디 포스터도 마찬가지고요. 또 뭐 대통령이라든가 연방 정치인이 있는 곳 그런 그 상징하는 곳에는 뭐 여행도 가지 못하게 하고 또 술, 마약, 총, 뭐 여러 가지 뭐 총알 이런 것도 갖지 못하게 하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조건을 붙이기는 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래도 되느냐 하는 것에서 결국은 이제 판사가 뭐 어머니가 만약에 돌아가신다면 브라더도 있고 시스터도 있으니까 그를 충분히 돕겠다는 이런 그 여러 가지를 받아들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병원 의사의 진단이잖아요. 더 이상 그 사회에 좀 나가는데 위험하지 않다 해서 다음 주에 이제 병원에서 나와서 일반인이 될 수도 있다는 미국입니다. 그 뭐 범인이 범행을 저지를 때의 그 정신적인, 신체적인 그 건강 상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35년을 치렀으니까 그 이후에 그 또 한 사람의 범인이기는 하지만 인권, 뭐 숨진 사람은 없고요. 그런 것을 이제 고려하는 미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미국의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지금 참 그 민주당이나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전에는 부자 뭐 광에서 인심이 났는데 지금은 뭐 트리클 다운이 없어 하는 그런 얘기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부자에게는 항상 부자는요, 덕을 보는 게 많아요. 돈, 경제적인 것으로. 오늘 블룸버그 뉴스가 실리콘밸리의 엘리트들은 집, 홈론을 하는 데 있어서 머니다운 하나도 안 돼도 또 비싸잖아요. 그쪽이 집. 돈다운 다, 론을 다 해준답니다. 그것도 24시간 안에 이제 승인 절차가 나오는 그런 것이요. 그래서 이제 Fourth Republic Bank라는 곳이 마크 저커버그라는 이 페이스북의 창업자, 그야말로 억만장자에게 이자율을 1.05% 이자율로 모기지 해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First Republic Bank가 아예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본사의 브랜치를, 지점을 오픈을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샌프란시스코 페더럴 크레딧 유니온이라든가 등등 많은 것도 그쪽은 집이 굉장히 비싼데도 이렇게 어떠한 테크놀로지 회사에서 봉급을 많이 받고 일을 한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건 보지도 않고 24시간 안에 쫙 전보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도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나도 그곳에서 돈도 많이 받고 우리 와이프도 일을 하고 하더라도 돈을 많이 받는다는 게 예를 들어 애플의 경우에요. 애플의
주식에 대해서 뭔가를 그 보장받는 것, 말하자면 그 컴펜세이션, 그 패키지 이렇게 되는 것이지 항상 캐시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해서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우리도 뭐 아이들 낳고 뭐 살아야지 되는데 그런 것을 하기가 너무 힘들다 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웰스파고 그 컴퍼니가 미국에서 전부 그 모기지 랜더로서는 가장 큰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 웰스파고 은행에서도 역시 그 테크 헤비 마켓이라고 할까요? 그런 샌프란시스코라든가 아니면 뭐 샌프란시스코를 제외하고는 콜로라도 볼도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살잖아요. 텍사스 어스틴이라든가 이런 곳에 이제 브랜치를 두고 그런 사람들 돈을 아무튼 연봉이 높은 사람들은요. 사실은 그 마크 저커버그가 이자율을 1.05%만 내고 많은 돈을 융자를 받는다는 것.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면 아니 은행이 말이야 부자만 도와줘 하는데 은행이 도와주는 기구 아니잖아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그것을 그 현실을 깨달아야지 됩니다. 은행은 돈을 벌기 위해서 영업을 하는 곳이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기관은 아닙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에서 또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는가 이런 것들. 또 이번 주에 그것도 있네요. 이자율 인상 여부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동안 각자 또 그 분야마다 다르잖아요. 인도의 그 과학자들은 줄기세포 생물학과 재생의학 연구소라는 곳에서는 바퀴벌레 있잖아요. 바퀴벌레가 그 베이비가 탄생하면은 그 우유를 먹인다잖아요. 밀크를 먹인다잖아요. 그런데 그 밀크에 지방, 뭐 당분, 아미노산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전반적인 그 영양가를 따져보면은요. 코우유래요. 코가 아니라 카우. 이게 그 오늘의 미국 방송할 때의 어려움이기도 하고 오늘의 미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한데 대부분이 이제 미국 단어, 문장 이런 거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카우즈 밀크라고 써 있잖아요. 이러면 이제 이걸 보면서 소의 우유라고 말씀을 드려야지 되는데 카우의 밀크를 카우의 밀크라고도 안 하고 소의 우유라고도 안 하고 코우유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 바퀴벌레의 밀크가 카우의 밀크보다도 전체적으로 그 영양이 4배가 많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왜 그럼 그 과학자들이 이런 걸 연구하는가? 이 단백질 그 보조제, 건강 보조제 있잖아요. 뭐 커피도 뭐 고양이 똥커피 저는 별로 마시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니 또 바퀴벌레의 밀크로 단백질 보조제를 만드는가? 이런 것을 연구한다고 하는데 단점도 물론 그 있어 보이네요. 왜냐하면 또 뭐 이게 칼로리가 너무 높다네요. 작은 바퀴벌레가.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안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어제 그 많은 그 한인 여성분들을 포함해서 미국의 여성들도 그 전날 민주당 전당대회를 할 때 이제 버니 샌더스가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를 하니까 막 그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눈물이 줄줄줄줄 흘러내렸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힐러리 클린턴이 그 완전한 미국의 정말 대통령 240년 역사상 처음으로 여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 이것이 그 선포됐었을 때 수많은 여성들이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래서 애리조나주에서는 예를 들어서 대의원이 그 버니 샌더스보다 힐러리 클린턴이 많았잖아요. 그 힐러리 클린턴이 많다 하는 것을 누가 읽었느냐면 나이 많으신 할머니가 읽으시더군요. 그리고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이 나중에 이제 부인에 대해서 잘 소개를 하고 나서 힐러리 클린턴이 스크린에 등장하는데, 스크린에 등장하기 전에 유리천정, 그야말로 미국에서 가장 두껍고 높았던 유리천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딱 그 깨지는 모습을 연출을 하더군요. 이렇게요.
그렇게 깨졌습니다.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이 제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지만 이 한밤에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신 여러분들 어린 소녀가 있다면 다음번에는 그 소녀 차례가 될 수도 있어요. If there are any little girls out there who stayed up late to watch, let me just say, I may become the first woman president, but one of you is next. Thank you all. I can't wait. 네, 여성분들 활기찬 하루 지내세요. 강혜신이었습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의 240년 대통령 역사상 처음 여성 대통령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확률은 가장 적게 잡아도 50%입니다. 민주당은 잡음과 반론까지 포함해 어찌 보면 역사상 가장 민주적인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첫날은 지난 1년 동안 대통령 자리를 놓고 싸웠던 버니 샌더스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지지하긴 했지만 클린턴 후보가 자신의 아젠다를 받아들인 부분을 강조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샌더스 후보는 100%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And I move that Hillary Clinton be selected as the nominee of the Democratic Party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그리고 버니 샌더스 후보는 전당대회장에서 퇴장했습니다. 이로써 샌더스 후보는 대선에서는 사라진 인물이 됐습니다. All in favor of the motion say aye. Opposed no. The ayes have it. 네, 어제 연사들은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미 외교 정책에서 미국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발언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자라는 데 많은 초점을 맞췄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나 영화배우 메릴 스트립도 그랬습니다. What does it take to be the first female anything? It takes grit. And it takes grace. 자신의 딸이 클린턴 후보의 브라더와 결혼했었던 바브라 박서 연방 상원 의원은 힐러리 클린턴이 자신의 그 딸이 난 손주에게 얼마나 할머니다운 할머니였던가를 강조했습니다. 경관의 총에 맞아 아들 땅이 숨진 9명의 In anything, she always wants to move the ball forward. That is just who she is. 그리고 그런 힐러리 클린턴이 그야말로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The best darn change maker I have ever known. 또 절대로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자신이 그 힐러리 클린턴이 그 커리어를 희생하고 결혼을 해서 그런 그 결혼이 후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는데 어제 빌 클린턴 전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에게 졌었던 그 남편으로서의 그런 빚 많이 그 갚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연설 훌륭하게 했습니다. 네, 버지니아주의 사선 그 마크 김 하원 의원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그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연설에 대한 느낌이 있으실 것 같아요. 남편이시기도 하고 아이의 아빠이기도 예. 하고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보셨어요? 먼저 아주 훌륭한 연설이라고 봐야 되고요. 빌 클린턴은 언제나 스피치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 영어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 set the bar high라는 그러니까는 네. 그 너무 그 기대감이 너무 높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항상 그렇게 염려를 하는데 저는 빌 클린턴 대통령은 20년 동안 이제 가끔 만나고 이제 많이 들어봤는데 만날 때마다 들을 때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제 그 스피치도 아주 완벽하게 힐러리 클린턴의 모습을 저희가 잘 모르는 사적인 그런 개인적인 모습을 잘 보이면서 또 그게 왜 대통령의 필요한 그 성격이라던가 필요한 모든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네, 그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그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있을 것이라고. 예, 그렇죠. 뭐냐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를 하다 보니까 뭐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 잘 알고 또 그분의 능력과 모든 면을 봐서 저희 생각으로는 진짜 아주 너무 좋은 후보다. 미국에 꼭 필요한 대통령이라고 보지만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특별히 유권자들은 정치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안 쓰고, 가끔가다 신문이나 TV에 보면, 힐러리 클린턴 뭐 이러다 저러다 하니까는 양상에서 너무 심플하게,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사람을 페인팅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으로, 어느 누구나 인간이라는 건 심플한 게 아니라 컴플렉스하신 인간인데, 그 컴플렉스한 것을 구체적으로 가리켜서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무슨 상황에서나 무슨 일을 했던 건 무슨 직분을 했던 간에 힐러리 클린턴은 믿을 만한 사람이고 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남들을 위해서 항상 도와주는 사람이다. 아주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네,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된다면 클린턴 그 전 대통령이 이제 미스터 젠틀맨이 되는데 이것도 미국에는 어떤 그 좋은 점, 자산, 에세트 같은 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한때는 그런 좀 염려가 있었잖아요. 미국이 처음 시작할 때 미국은 영국에서 떠나서 영국에서 했었던 그 독재제, 그러니까 왕국에서 한 사람이, 한 가족이 네. 대대로 나오는 그런 정치보다 우리는 민주주의로서 우리가 뽑아야 된다는 그 개념을 가지고서 미국을 만들었는데 바로 240년 전 여기 필라델피아, 저희가 있는 필라델피아에서 그 Declaration of Independence를 작성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뭐냐? 그때만 해도 인구가 많아봤자 100만 명 겨우 남았었고 또 13주에 대부분이 백인학과 인종차별 같은 문제는 노예 문제 외로는 별로 없었고 여러모로 봐서 좀 단순한 나라였잖아요. 지금은 320 million American 그리고 전 세계 가장 파워풀한 나라고 또 전쟁 글로벌 테러리즘이라는 상상도 못했었던 그런 사건이 터지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 봐서 전 세계에 가장 지금 위험한 브렉시트도 있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단 한 사람이 모든 걸 지배할 수 있다는 거는 생각하기 참 힘든 거예요. 암만 기능이 많다 하더라도 한 분이 혼자 한다는 거는 참 힘들 텐데 우리는 다행히 한 분이 아니고 경험 있는 가장 그 대통령 중에서 성공했었던 클린턴이 대통령으로서 또 힐러리는 그 옆에서 보면서 또 상원 의원, 또 세크레터리 오브 스테이트로서 그 둘의 능력과 경험을 같이 쌓아서 백악관에서 지휘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미국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는 합니다. 네, 어제도 샌더스 후보들 전당대회장 나가니까 오히려 더 조용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많은 그 한인들이 어제 이제 마크 김 하원 의원께서 팀 케인 후보가 왜 좋은 그 부통령 후보인가를 얘기해 주신 다음에 좀 동료로부터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아니 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샌더스 후보를 부통령으로 지명했다면 저렇게 샌더스 후보 지지자들이 싫어하지 않을 텐데 그럴 수는 없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글쎄 그 결정이 힐러리 클린턴이 혼자서 하신 거기 때문에 저희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어로 말해서 there's time for campaigning and time for governing. 네. 그렇잖아요. 이게 동전에 항상 두 면이 있는 것처럼 정부와 정책은 정치로서 한쪽이고 정부와 정책을 딴 쪽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선거가 통과되면 그 다음에 governing 하는데 제가 볼 때 실수로 많이 하는 정치인들은 항상 politics, 캠페인만 생각하고 거버닝을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약속은 무조건 약속하고서 선거가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런 상황을 거버닝을 잘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힐러리 클린턴이 샌더스를 이번에 부통령을 뽑았다면은 너무 많이 거버닝보다 politics를 생각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 민주당 전당에서 그 진보와 또 이제 다른 민주당 후보들 다 한 자리에 모아서 똘똘 뭉치는 파티 유니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미국의 future governing policy에 대해서 생각을 덜 한다고 봅니다. 다만 팀 케인은 그 반대로서 politics보다 governing이 훨씬 더 중요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힐러리 클린턴의 생각으로는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나는 내가 대통령으로서 하고 싶은 정책이 더 중요하다. 정부를 governing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질문을 먼저 드려야지 되겠네요. 흑인 어머니들과 9/11 사건 피해자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또 의리 있고 용기 있는 여자 공직자인지를 개인의 체험 스토리로 말했습니다. Hillary Clinton isn't afraid to say that black lives matter. 어제 연설의 으뜸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 빌 클린턴은 인간적인 면이 좀 모자라 보인다는 힐러리 클린턴을 아주 인간적인 사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1971년 예일대학교에서 화장 안 하고 두터운 안경을 쓰고 힐러리 클린턴 그때 그 모습 첫눈에 반했다는 그때부터 45년 동안의 힐러리 클린턴의 인간적인 모습과 직업적인 그 철저함을 말했습니다. 자신이 힐러리 클린턴 주변을 도서관에서 며칠째 맴돌기만 하자 힐러리 클린턴이 먼저 다가와서 서로 이름이라도 알고 이렇게 그 시간을 보내야지 되는 것 아니냐면서 자신을 힐러리 로담이라고 소개했을 때 할 말을 잃었었다고도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의 일, 여성의 일에 완전히 그 자신의 모든 것을 파묻는 힐러리 클린턴에게 빌 클린턴 당시의 남자친구가 결혼하기 전에 공직에 출마할 것을 권하자 힐러리 클린턴이 정신 나갔느냐, 아무도 여자인 나를 뽑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했었다고 상기했습니다. She go home to Illinois or move to New York and look for a chance to run for office. She just laughed and said, "Are you out of your mind? Nobody would ever vote for me." 네, 첼시를 낳기 전에 이제 그 양수가 터진 일, 또 첼시를 기숙사에 데려다주고 부모가 느꼈었던 그 아쉬움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따뜻한 면을 말하면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두 가지 메시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45년을 옆에서 살아봤더니 절대로 그 현상에 만족하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거기서 나와서 더 좋게 뭔가를 이뤄낸다는 것. You would say, this woman has never been satisfied with the status quo.